이렇게 새로운 기슭으로 밀리며 영원한 밤속으로 실려가 돌아오지 못하고 우리 단 하루만이라도 시간의 바다에 닻을 들이울 수 있을까? 오 호수여, 시간은 그다지 흐르지도 않았는데 그녀가 다시 보아야 할 이 정다운 물가에 나와 보라, 그녀가 앉아있던 바위 위에 나 홀로 쓸쓸히 앉아있노라. 광활한 호수의 풍경과 역사에 어울리는 시입니다. 시인 라마르틴이 중국에 왔다면 이곳에서 이 시를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루구란 이름의 호수는 그저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닙니다. 호숫가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인 모수오족에게 루구 호수는 신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모수오족은 이 호수를 쉬남이라고 부릅니다. 어머니 호수라는 뜻이죠. 수천 년 동안 루구 호수는 모수오족의 독특한 전통을 지켜봤습니다. 결혼 제도를 무시하고 결혼 서약을 이단시하는 모수오족은 자유로운 사랑의 미덕을 장려하고 여성에겐 가장의 역할을 맡깁니다. 이곳엔 여성에 관한 전설과 신화도 많습니다. 이들이 배를 돼지 여물통이라 부르게 된 것도 오래전 어느 모수오족 여성이 홍수 때 돼지 여물통을 이용해 살아남았다는 전설에 비롯되어진 거라고 하죠. 또한 루구호를 둘러싼 신성한 산에는 모수오족의 수호 여신인 거무가 산다고 믿고 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밤의 장막 아래 숨어있던 풍경이 드러납니다. 얼핏 봐서는 모르겠지만 이곳은 해발 2,700m가 넘는 중국의 외딴 지역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히말라야 산맥과 맞닿아 있는 쓰촨성의 산악지대죠. 예로부터 산세가 험한 지역으로 유명한 이곳엔 쓰촨성으로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보다 험하다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항상 흐린 날씨 때문에 쓰촨성에 해가 뜨면 개가 짖는다는 시 한 줄도 있습니다. 이 은유적인 표현은 태양이 개에게는 난생 처음 보는 불청객과 같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죠. 중국의 곡창지대인 쓰촨성에는 1억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소수민족의 수도 12이 넘죠. 쓰촨성은 메콩강, 양쯔강, 황허강, 살인강 4개의 강이 성내를 흐르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쓰촨성을 천국이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협곡은 현지인이란 뜻의 아우주라 불리며 중국 남서쪽 쓰촨성에 위치하고 있죠. 오늘의 주인공은 아피라는 마을에 사는 젊은 여성입니다. 아피는 주민이 300명에 불과한 소수민족의 마을로 전부 모수호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곳 사람들은 마을 중심에 있는 가옥 몇 채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진정한 모계 사회입니다. 모계를 통해서만 핏줄을 이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식들이 어머니의 친가에서 성장하는 모거제 사회이기도 합니다. 보통 모계 제도란 여성이 정치, 사회, 법률적으로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남성의 위상 또한 낮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계이자 모거 사회인 이곳에서는 남성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모수호족은 쓰촨성 북서쪽 출신의 전사였던 시양족의 후손으로 현재 인구수는 약 3만 명입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56개 민족 중 한족을 제외한 55개 소수민족의 존재를 발표함과 동시에 모수호족을 전혀 다른 문화와 도덕관을 가진 나시족 일부로 분류했습니다. 최근에야 이웃의 윈난성 정부가 모수호족을 독립된 소수민족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죠. 이는 모수호족의 문화적 독자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아우주 협곡에 거주하는 여느 소수민족이 그렇듯 모수호족 역시 가축을 키우거나 농사를 짓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는 예외 없이 각자의 일과가 주어집니다. 매일 아침 투앤투는 두 딸을 돌봐야 하죠. 투앤투와 마찬가지로 이곳 여성들은 평소엔 전통 의상을 거의 입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통 의상이 과거의 유물로만 그치지 않고 모수호족의 전통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모수호족의 아이들은 외가에서 자랍니다. 젊은 여성의 남자 형제들은 자신과 성이 같은 조카들을 자식처럼 여기며 극진히 돌보죠. 이렇게 외삼촌이 아버지 역할을 맡는 건 모계 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부는 농사일을 관리하고 손님이 찾아오면 주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장례식이나 성인식 같은 중요한 가족 행사에서는 성직자 역할인 여승을 맡기도 하죠. 가문의 대리인으로 선택된 다부의 남자 형제는 이웃을 상대하거나 남성이 할 일을 관리하는 등의 바깥일을 돕습니다.
다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집안일을 면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식사 준비를 하기도 하죠. 특별한 행사 때가 아니면 모수호족의 끼니는 단순합니다. 삶은 채소와 돼지고기에 차와 야크버터를 곁들이고 옥수수 기름 한 방울을 양념 안 한 고기에 뿌립니다. 대부분의 모수호족은 투앤투의 가족처럼 삽니다. 마을 중앙에 있는 몇 채의 큰 집에서 모여 살며 5개 사회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가족들은 모두 다부의 성을 따르는데 이 가족의 성은 라무입니다. 정확한 뜻은 알아내지 못했지만 이들은 몇 세기 동안 어미호랑이, 어미뱀, 어미퓨마, 어미나무 같은 의미가 있는 성을 사용한다고 하는군요. 여성들은 자유롭게 애인을 선택합니다. 성년이 된 여성이 마음에 드는 남성을 보면 그 사람을 자기 집 방으로 은밀히 초대하고 하룻밤을 같이 지냅니다. 모수호족 남성은 여성과 살 권리가 없어서 밤에만 여성의 집에 갈 수 있으며 다음날 새벽에는 조용히 돌아가야 하죠. 따라서 저녁에 남자 형제가 외출하면 연인이 집에 오고 다음날 새벽 남자 형제가 돌아올 때쯤 연인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남성이 어머니의 집에 있을 땐 권리와 의무가 따르지만 애인의 집에선 그저 손님일 뿐이게 되죠.
가비 원가를 파 아무 구미에 하트로 리다지야 해가 무군다가 지지 아르코랑아 저거 ngai tatu gumi ngai khezumna mojise nga atpoeli da 지 아예 무군다 가지지 간혹 아버지가 아이와 잘 지낸다고 해도 의무를 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느 사회와 마찬가지로 근친상간은 금기시되고 있죠. 모수호적 여성은 잠자리를 외가의 친척이 아닌 남성과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친척도 제외죠. 모수호족은 우리에겐 어머니는 있지만 아버지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수호족 여성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애인이 많을 거란 오해를 받기도 하죠. 사실 이곳엔 안정적인 관계가 필수적이진 않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일부 일처제를 원한다고 합니다.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을 조심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절제된 행동은 항상 같은 일과를 반복하는 모수호족의 삶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가축을 제외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은 농사일밖에 없기 때문이죠. 가장 고된 일은 남성의 몫입니다. 이 남성은 다부의 오빠이자 투엔트의 외삼촌입니다. 목의 중심사회는 평온함과 지혜로움이 특징이죠. 45살인 외삼촌은 여러 명의 여성 사이에 자식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 같은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수호 사회에서는 다툼이 드뭅니다. 이곳 남성들은 남자다움을 과시하지도 않죠. 전쟁을 치른 적도 없고 전쟁을 선동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이 평화로운 사람들의 부의 원천은 오로지 땅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느 중국인들처럼 모수호족도 쌀농사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쌀을 경작하려면 땅을 고르고 모를 옮겨 심는 과정을 거쳐야 하죠. 투엔투와 여동생 신도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내기를 하는 중입니다. 이곳에서는 힘을 합쳐 농사일을 하죠. 오늘은 투엔투 가족의 논에서 일하고 내일은 다른 사람의 논에서 일을 할 겁니다. 9,000년 이상 전부터 쌀은 중국인의 가장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습니다. 여느 지형 조건과 관계없이 잘 자라는 쌀의 특성 때문인지 산악지대에 사는 모수호족도 아주 오래전부터 쌀 농사를 지었습니다. 중국에선 수수와 밀도 중요한 작물에 속하지만 그들의 역사적 배경, 문화적인 관습이나 생활 문화를 두루 살펴볼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곡물은 주식인 쌀입니다. 차와 마찬가지로 쌀을 중국에 소개하고
매년 추수하는 방식을 전파한 건 신화 속의 황제 신농이라고 전해지죠. 가자. 이제 쌀은 다른 곡물을 대신해 중국인의 주식이 되었습니다. 끼니마다 밥에 채소, 고기, 생선을 곁들이면서 다양한 조리법과 주방 기구 또한 발달하게 되었죠. 중국에서 쌀의 종교적 의미는 신께 바치는 곡물입니다. 죽은 자들도 입에 밥이 없으면 최후의 여정을 떠나지 못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영혼을 뜻하는 기가 밥을 지을 때 나오는 증기로 묘사되기 때문이죠. 마을의 여느 가족들처럼 투엔터의 가족도 오후 2시쯤 점심을 먹습니다. 오랜 시간은 아니더라도 모두 함께 식사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이들이 끝내야 할 일은 아직 많습니다. Asam popo kola le tsikala mama na ana kayo nuki le puiva le putsikala ni nukulushu am chitila nuko hejab ma kitala yukala ana o te yipian he ulla la la te yipi kha de male khola这肉的他咕噜烧，妈妈他查。我当上的的。是不是呢？ 모수오족은 중국의 산화 제한 정책에 굴복하지 않은 보기 드문 민족이죠. 심지어 문화 대혁명의 시기도 버텨냈습니다. 지금도 중국인들이 둘째를 낳으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곳에선 다부처럼 셋 이상을 낳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我想个许多个喝，要许多的是了，我不好学，要我几个了他，才不搞，了他那些子，他是个理解，要不好学也是换，我去个搞他，这我也一回，晓不得？我又不好给，要错过。 남녀가 함께 살면 재산 문제나 자식 양육과 관련해 다투기 마련이지만 모수오족 남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자유롭게 사랑을 하죠. 중매 결혼이나 정략 결혼 같은 제도도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보고 싶을 땐 남성이 여성을 만나러 갈 수도 있죠.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아침에 뽑은 벼가 말라 죽기 전에 서둘러 끝내야 하죠. 내일도 투엔트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또 다른 이웃의 모내기를 도우러 가야 합니다. 실두실라 뽀꾸뚜세 실두세 일두세 실두세 알라라시 너가가 레비고라 준해 아히요 손에라시 시운트예 일라하트 뽀꾸뚜 레세고라준 타쿠케 두쿠니치 타쿠케 자샤가 레세리 이스무디쿠 뽀꾸아 소라 타예 제나 타쿠레츠 타예 들어보 绽放炊烟升起，我出生在无
산 너머로 해가 지기 시작했지만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녁마다 가축을 돌보는 건 이들에겐 매우 중요한 일이죠. 가축은 땅과 집을 제외한 가족의 유일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모수호족의 공동재산은 대를 이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들은 먹을 것만 충분하다면 재산을 모으기 위해 별다른 노력 또한 하지 않습니다. 집을 꾸미는 일에는 더욱이 관심 없을 뿐더러 식수 문제나 최소한의 위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신경 쓰는 게 고작이죠. 밑에 구포다 뭐 학기다 지금 학기다 슬라티 제보다비다 제보다래유라 저는 지자비다 지자 졸라자 엘우사비다 질라자래유라 저는 슈쿠비다 신나 아 야 지밀루비다 뭐 불비다 지마마 까샤바 지금 할래길에 잘하지는 불비다 실레툴레시다 스툴레유라 저는 랭어비다 랭어라 저는 مثلاً بخلا هاشی بیده بخاکی بیده بخانی مثلا یه لیکلا شد مثلا چی سابیده چیلا زار روز سه چیلا زاه چه بیده روز لطه چی زالت لاجونه چی زالت لاجونه میکنه چه کی بیده 이 시간쯤이면 마을 곳곳에서 특별한 왕래가 일어납니다. 일을 마친 남자들이 서둘러 연인을 찾아가죠. 예외 없이 투앤투의 외삼촌과 남자 형제도 외출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사랑의 여신 거무가 열정에 사로잡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는 걸 잊어버렸다가 돌이 되었다는 전설의 믿음 때문인진 몰라도 이들은 부족의 관습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여성들끼리 모여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투앤투의 4세대가 한 방에 모였습니다. 잠시나마 세대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짧은 시간이 전통을 지키고 싶은 모수호족 여성에겐 필수적인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모임이 끝나면 투앤투와 신도가 마당 건너편에 있는 침실로 가고 다부와 할머니는 이 방에서 손녀들과 함께 잡니다. 먼 곳에서 찾아오는 남성도 있습니다. 이 남성은 투앤투의 첫째 딸 피모의 아버지입니다. 我说俺是那把抓路野我这个就不做好아까 저거这些我就俺是那专门的这边这路就这些我就这边그 안비가 우치가 나도 단도도 저 부비진 그게 저부 저 가라 더 수제 부비还有我不给他怎么也去我这就都在都在给我提这么他是一瓶牛个
주시기도하 제비도하. 규칙이 깨졌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어긴 것이 발각되면 모욕으로 간주되어 벌을 받게 되죠. 연인의 집에 조용히 들어가야 하는 모수오족 남성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개입니다. 담을 넘을 때 개한테 다리를 물려 다치는 남성이 많기 때문이죠. 고기를 던져주면 되겠지만 매번 고기를 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론푸가 도착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잠시 동안 투앤투를 만날 겁니다. 론푸는 오랫동안 광동에 가 있었죠. 그동안 투앤투는 다른 애인을 만나 둘째 딸을 낳았지만 론푸가 돌아오자 그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식구들이 옷을 차려 입습니다. 투앤투와 어머니, 여동생은 융닝의 절에 기도하러 갑니다. 절에 간 김에 심부름도 하죠. 도시에 갈 기회가 드무니 한꺼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모처럼 전통 의상을 입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수오족은 기도할 때 반드시 전통 의상을 입어야 하죠. 갈라지비스야 스네 그 키디 구보고 쳇츠베이호 쳇츠고즈 츠치나츠 츠시고즈 비지야 레요죠 쳇츠라하시 츠실레 우유비데 어젯밤 트럭을 가진 친척이 마을에 온 김에 용린까지 태워다 주기로 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1956년부터) 공산주의 정권이 무신론을 강요해왔기 때문에 이들이 종교를 믿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모수오족의 성인인 로산 역시 종교를 버릴 것을 강요당하다가 결국 자택에 감금당했죠. 그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정초 3일 동안만큼은 고향에 갈 수 있게 됐지만 현재는 자택을 좀처럼 떠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용寧에 있는 사원까지 매년 순례를 떠나기엔 너무 나이가 많아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죠.
오래전 티베트의 점령을 받던 시기에 모수오족은 라마교를 믿도록 강요당했지만 오히려 거무 여신에 대한 믿음만 더욱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라마교의 교리에 화가 난 거무 여신이 불교의 신들에게 맞서 어머니의 중요성을 이해시켰다는 전설을 굳게 믿었다고 하죠. 이 전설만 봐도 모수오족의 종교적 특징은 양보와 관용이며 또한 이질적인 믿음을 융화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상설시장이 다양한 전통 복장 덕분인지 다채로워 보입니다. 이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원래 모수오족이었죠. 하지만 문화대혁명 당시 강한 규제와 압력 때문에 이들은 모계 전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소위 평범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장려됐으며 멀리 떨어진 마을들만 박해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하죠. 문화대혁명 시기 동안 경찰 통제하에 결혼제도가 강제로 시행되자 많은 이들이 금욕을 택했습니다. 다행히 덩샤오핑의 집권 후 혼인증명제가 사라지자 이곳은 모계사회로 회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투앤투의 가족에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투앤투의 사촌이 성인식을 치르게 되기 때문이죠. 원래는 음력 설에 치러야 했지만 당사자가 아파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모수오족 성인식은 13살이 되는 해에 치르게 됩니다. 그러려면 무당에게 길이를 점지받아야 하죠. 오늘부터 사촌은 성숙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성인이 됐음을 상징하는 개인 침실 열쇠를 갖게 될 겁니다. 我估计是他给俺这样厕所口过了，就他好给，厕所口他来给了，我大哥他人在这花了哈，我们来搬着，现在他给俺这样，他给这教训员，他厕所口过了，他来给是了，我这个了，这这。 성인식이 치러지는 동안 사촌은 전통 의상과 조상의 이름을 물려받게 됩니다. 사촌은 사페체라는 조상의 이름을 받았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조상이 환생한 것이라 믿게 되죠. 이 순간을 가장 중요한 의식이라 여깁니다. 모수오족의 성인식은 장례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성인식을 치르는 소녀는 죽은 조상의 환생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무덤가에 놓여있던 조상의 옷을 물려받게 됩니다. 다바라는 무당과 2명의 승려가 의식을 주관합니다. 라마승들이 탄트라교의 근간이 되는 경전을 읽으며 사페체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무당은 산신에게 사페체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호두나무를 태웁니다. 이제 연기가 그녀의 옷과 머리 장식을 정화시켜 줄 겁니다. 이제 사페체의 아군을 떨쳐버리기 위해 솔잎과 로즈마리처럼 향이 강한 식물을 불에 던져 넣죠. 그리곤 마지막으로 방에 있던 악귀를 물리치기 위해 주문을 외웁니다. 사페체의 성인식에는 데모도 참석합니다. 양어머니 역할을 하는 이 여성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결정됩니다. 하지만 아무나 고르는 건 아니죠. 전통에 따라 생일과 별자리가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모는 생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될 때 어머니 역할을 맡게 됩니다. 사페체가 올라탄 말린 돼지는 주비아로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성인식에 대비해 직접 키운 돼지죠. 이곳에서 돼지는 부의 상징이며 다른 음식과 함께 제공하는 건 사페체의 행복과 성공을 기원하기 위함입니다. 사페체가 물려받은 옷과 머리 장식은 조상을 매장하기 전에 머리 위에 뒀던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만이 조상의 영혼이 뚫고 나와서 사페체의 몸으로 환생할 수 있으며 소녀가 조상으로 거듭난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옷을 차려입은 사페체가 존경의 의미로 절을 하자 손님들은 그녀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런 의식에서는 가족이 아닌 손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진정한 여성이 됐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해줄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사페체의 가족들도 손님과 승려, 무당에게 선물이나 돈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가에 모두 모여 앉아 함께 차를 마시고 주비아로를 먹습니다.
이곳의 유서 깊은 전통은 얼마나 유지될까요? 협곡은 아직 건재하지만 그곳엔 곧 아스팔트 도로가 깔리게 될 것이며 이 작은 마을들도 루구 호숫가의 로스이 마을처럼 관광단지로 변해버리게 될 겁니다. 로스이 마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스오족의 전통을 존중하던 어촌이었지만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어 민속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수많은 기념품 상점 사이에 위치한 작은 식당에서는 관광객의 입맛에 맞춰 현지식과 상관없는 음식을 팔고 있죠. 예쁘게 차려입은 모스오족 어린 소녀가 동행하는 보트 투어도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면 전통 의상 아래 청바지를 입은 모습도 눈에 띕니다. 투앤투는 부족의 전통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급변하는 세상에서 원하는 걸 얻으려면 그녀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아우 하이고 팀고 거에 성원을 제크비에 아즈라하쇼든 하이고 신고 시홀라하틴이 꾸예tin 이에 스케저저저부고 바차저부퍼tin 하이제 세아트스건 레슈트 샤샤고저부차 시설레즈 샤고저부차. 마지막으로 라마르틴의 시를 읽겠습니다. 오 시간이여 운행을 멈추고 너 행복한 시간이여 흐름을 멈추라. 가장 아름다운 날들에 덧없는 기쁨이나마 맛보게 하라. 불행한 영혼들이 너를 기다리나니 시간이여 그들을 위해 흘러가라. 그들의 불행도 시간과 함께 앗아가고 행복한 일들일랑 잊게 하라. 나는 헛되이 시간을 바라지만 시간은 나를 비껴 자꾸만 달아나고 나는 밤을 향해 천천히 가라고 말했으나 새벽은 급히 나타나 밤을 쫓는구나.